제2기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중국 봉쇄와 관세 장벽 강화, 그리고 화석 연료로의 회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 정쟁에서 미국 역할을 대폭 바꾸겠다고 그랬고요. 글로벌 밸류체인, 그다음에 국제 정세 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우주 탐사 같은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국 내에서 대폭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대내적인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또 혁신의 기회를 포착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술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국제 질서에 중대 전환이 예상됩니다. 고관세, 기업 감세 및 규제 완화, 이민 정책 등 대선 공약 정책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및 축소 개편 등 다양한 정책에 따라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산업 등 다양한 산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보를 위한 방위 분야의 예산도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국가 전략기술 분야인 인공지능, 우주, 로봇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도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U를 중심으로 CBAM이라든지 탄소 발자국 등 탈탄소 경제 체계를 구축하면서 글로벌 규제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국이지만 연구 생산성이 낮고 혁신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서 국가 R&D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핵심 3대 영역은 먼저 지속 추진이 필요한 기술 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영역과 임무지향 및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 혁신 영역은 그대로 계속 반영하였고, 최근의 정책 환경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고려해서 세 번째 영역은 국민 행복, 안심사회 구현, 과학기술 역할 강화로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기술 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의 4개의 아젠다가 임무지향 및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 혁신 영역과 국민 행복, 안심사회 구현, 과학기술 역할 강화 영역에 각각 3개의 아젠다가 포함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는 국가 전략기술 육성 정책 고도화 아젠다입니다. 두 번째, 글로벌 R&D 협력 고도화 및 성과 창출 아젠다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전략기술 산업 핵심 인재 확보 아젠다입니다. AI 대전환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 아젠다입니다. 먼저 한국형 생성형 AI 플랫폼 및 활용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혁신 도전형 R&D 추진 체계 고도화 아젠다입니다. 먼저 혁신과 도전의 새로운 국가 R&D 패러다임 전환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공연구기관 세계 수준 연구 허브 역량 강화 아젠다입니다. 일곱 번째는 민간 R&D 혁신 체계 강화 아젠다입니다. 여덟 번째, 기후 위기 대응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아젠다입니다. 아홉 번째, 고령화 및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아젠다입니다. 첫 번째, 지역 소멸 대응 지역 주도 혁신 성장 기반 강화 아젠다입니다. 올해 선정된 10대 아젠다들에 대한 아젠다 추진 현황은 내년 하반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또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서 2026년도 정책 아젠다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패권도 결국은 과학기술과 외교정책의 결합으로 가는 것처럼 거의 범부처 정책이 갈 거라 저는 앞으로의 키워드는 정책 혼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믹스를 얼마나 잘하는 게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 지금 달라진 어떤 정책 환경에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범부처 R&D 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에서도 이런 정책 혼합적인 설계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산성 이게 우리나라 잠재성을 둔화하고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앞으로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향후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국면에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다. 설비 투자 같은 게 상당히 좀 정체가 돼 있고요. 설비 투자라든가 소프트웨어, 기타 제품 관련된 투자 이런 부분이 같이 이게 동반이 돼야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AI 역할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AI 경쟁력 이런 측면의 정책적 노력 이런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둬서 아젠다를 뽑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이 학습 데이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빅테크 기업들하고의 경쟁은 상당히 어렵다. 보다는 니즈보다는 산학연 전체의 전문가 그룹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했지만 이제는 기업의 니즈를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국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자금 주면서 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혁신 기관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지자체들을 좀 골라서 선도적으로 지방과학기술 출연연 제도를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혁신 보존형 사업들을 사업만 하지 말고 일종의 융합연구 센터로 만들어서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현재의 출연연의 기술적 칸막이를 깨는 거, 이것이 성공 사례가 되면은 당연히 그런 융합 연구를 하려고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뛰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연 협력이라든가 뭐 연년 간의 협력 또는 뭐 학학 간의 협력, 산학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무화된 협력을 좀 이렇게 우리가 푸시를 했다라면은 이러한 것들이 자발적인 협력 형태로 바뀔 수 있게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협력을 했을 때 뭔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성과들이 창출되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계속 발굴해서 제안하는 것도 키스텝에서 아젠다로 제시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